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수인 한도예요. 내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수인 한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수인 한도라는 거를 평가하는 기준이 그냥 정확하게 원칙이 있으면 데이터 값을 다 넣으면 쫙 나오면 좋아요. 근데 그 수인 한도를 측정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그 정량적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소음의 기준이 법령의 기준을 넘었느냐. 두 번째는 용도가 뭐냐, 건물의 용도. 그 다음에 이 소음을 내고 있는 그 양태는 어떤 거냐. 그 다음에 건물의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해서 그 수인 한도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거기서 불씨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기준만 넘으면 그냥 수인 한도를 넘었다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법령의 기준만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배상해줘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소음을 규제하고 있는 법이 한 개가 아니에요. 두 개도 아니에요. 세 개. 그게 뭐냐면 환경정책기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음진흥관리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환경정책기본법은 말 그대로 환경정책 기본이 되는 법률이에요. 말은 거창하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 그리고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런 기준을 마련해놨어. 소음이 일반 지역과 도로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역마다 낮에는 소음도가 어떻게 나와야 되고 밤에는 소음도를 어느 정도를 넘지 말아야 된다는 기준을 만들어놨어요. 환경정책기본법상에 나와 있는 소음도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기준을 넘으면 소음이 수인 한도를 넘었다라고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주거지역으로 한번 볼게요. 일반 주거지역은 나지역입니다. 여기서도 나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인데, 나지역에서는 낮에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55dB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소음의 기준을. 그 다음에 밤에는 22시,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45dB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인간답게 생활을 할 정도 소음이 되려고 그러면 낮에 주거지역에서는 적어도 소음이 55dB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45dB를 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이름의 기준인데, 이 말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나타내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소송이 걸리면 상대편 변호사가 얘기하는 건 이거는 가이드라인이야. 이걸 반드시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라고 하는 거지, 반드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요 55dB 넘었다고 해서 수인 한도를 넘었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일 맹점이 뭐냐면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이거는 항공기, 철도, 건설 작업장에서 나타나는 소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장, 도로, 생활소음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설 작업장이나 항공기, 철도 소음은 또 달리 봐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소음진흥관리법이 또 있어. 이 소음진흥관리법은 뭐냐면 진짜 소음진흥만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야.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장소음하고 생활소음을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소음을 계속 내잖아요. 공무원들이 와서 당신 말이야 이 공장 소음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상 넘으면 과태료 부과하고 뭐 시정 조치하도록 만들어놓은, 행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소음진흥관리법상의 배출오염 기준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또 하나는 소음진흥관리법에서 또 규제하고 있는 게 생활소음 피해 규제 기준이 있거든요. 이거는 공사장 소음에서 발생한 소음이 내 집으로 들어올 때 그 소음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시끄러우면 안 된다. 또 소음진흥관리법은 공장, 건설 공사장, 도로, 철도 소음을 또 다 규제를 하고 있어요. 소음진흥관리법은 기본적인 소음진동의 기준이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장 소음 때문에 못 살겠어라고 할 때는 여기 보면 대상 지역이 주거지역이에요, 만약에. 그 다음에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 주간을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로 정해서 65dB 이하면 공사장 소음이 규제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새벽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2시간, 그 다음에 6시부터 22시까지 또 4시간 동안은 60dB 이하만 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간에는 50dB 이하가 되면 그때까지는 소음진동관리법상의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이 법에는
그냥 낮으로 따졌을 때 주거 지역에서 공사용 소음은 65dB까지는 소음진도 관리법상에는 참아도 된다. 참아라. 이거는 이 정도 갖고는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결국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갖다가 플러스해서 소음이 법령의 기준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소음 규제 기준은 어떠냐? 소음진동 관리법도 있고 환경정책 기본법도 있지만 그 중에 제일 기준이 되는 소음은 소음진동 관리법상의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다. 근데 거기에서는 주거 지역의 주간 기준을 65dB 이하로 해놓고 있다. 그래서 이게 1흥의 기준이 되지만 다른 요소들 여기가 그 주거용으로 상환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뭐 슈퍼나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기준은 이게 되고 소음진동관리법상의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 되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처음에 세 가지라 그랬잖아. 정말 또 복잡한 게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냥 이거는 내용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집을 지을 때 거기다 아파트 지어도 되느냐?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소음도를 측정하고 또 하나는 집을 지을 때 층간 슬라브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러니까 그 집의 밑에 쪽에 위층에서 뛰는 소음이 아래쪽에 전달되는 소음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또 만들기 위해서 정해놓은 대통령령이 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소음은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세 가지가 있다.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이. 근데 우리는 앞에 거 두 개는 까먹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소음진동관리법상의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알고 계셔야 민원을 넣었을 때 이게 우리가 그 기준을 넘었는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65dB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은. 대신 또 법원으로 갔을 때 법원으로 가면 환경정책기본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환경정책기본법에 아까 얘기 드린 55dB를 넘었는지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려고 하셔도 머리가 아파요. 적당히 하시는데 오늘은 65dB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